자, 오늘 우리 이제 8장을 지난번에 하다가 좀 계속 좀 진도가 미뤄지고,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 시점에 보강 차원에서 오늘 8장까지만 다시 하는 형태로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주로 이제 그룹, 피봇, 조인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예제 하나 정도 다뤄볼 거예요. 그룹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했는데, 어떤 그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한 아규먼트를 주고 첫 번째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테이블의 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히스토그램, 뉴메리컬 데이터 같으면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만드는데,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을 이용해가지고 히스토그램과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컴바인 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그 해당되는 값을 가진 인디비주얼이 몇 개 있다. 카운팅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 일일이 리스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뭐 맥스, 에버리지 뭐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한꺼번에 그룹핑하는 것에 대해서 할 텐데, 여기 잠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팁이라고 하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팁스는 전체 비율이 얼마나 영수증에 비율이 얼마나 톡 나왔는데 그 중에서 팁을 얼마나 줬는가,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성별이 뭐고 담배를 피냐 안 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일 날 왔느냐, 그 다음에 시간은 점심때냐 저녁이냐, 그 다음에 몇 명이 한 그룹으로 왔는가,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데이와 카운트, 그러니까 데이와 팁만 뽑아가지고 데이와 팁만 뽑아가지고 두 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데이로 그룹을 하면 데이에 따라서 실제로 카운트가 몇 명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게 데이와 팁이니까 데이로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팁을 가지고 NP average를 적용시키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팁 average에서 금요일 날은 얼마,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각각에 대해서 팁 averag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데이와 사이즈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룹해서 데이로 그룹했을 때의 average를 구하면 사이즈 average 나오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각각에 대해서 몇 명이 평균 오는가.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2.8명으로 가장 큰 그룹이 식사로 온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데이와 팁을 가지고 데이에 대해서 팁을 가장 작게 준 사람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룹 위드 투 컬럼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로우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컬럼이 동일한 어떤 값을 갖는 애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겠다. 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 리스트를 주죠. 아까 우리가 리스트를 우리가 이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룹에 내가 몇 개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값을 갖는 애들을 그룹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아규멘트로 리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llect는 여러 가지 아까 봤듯이 뭐 함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카운트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을 줄 수 있겠다. 디폴트는 그냥 카운팅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칼럼으로 그룹핑할 때는 이렇게 T라고 하는 테이블에 그룹핑하는데 특정 레이블 주고 미니멈 값 혹은 뭐 민 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두 개의 칼럼을 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를 주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중괄호로 하면 얘가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레이블 1, 레이블 2 주고 콜렉트를 min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모를 보면 여기에 먼저 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 본 거예요. 팁스 해서 세 줄만 이제 찍었어요. 그 다음에 팁스 근데 이제 앞에서 예를 든 것에서 보면은 팁을 여기에 평균 보니까 일요일날 많이 준다 팁을. 그러니까 일요일날 훨씬 더 뭐 기분이 좋은가? 뭐 하여튼 뭔가 우리가 나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일인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실제 이 토탈 비율이 얼마에 따라서 팁이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그럼 도대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6.99인데 팁을 1불만 줬으니까 얘는 이제 이걸 가지고 팁 레이스를 얼마나 줬는지 그럼 우리가 먼저 뽑아보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팁스 컬럼 해가지고 팁을 팁스 컬럼의 토탈 빌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각 해당되는 요 행마다 토탈 빌로 나눠가지고 팁을 토탈 빌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제 곱하기 100 하면 얘가 이제 이거는 5.9% 팁을 줬다. 얘는 16% 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팁스 with columns에 팁 weigh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array로 줘가지고 얘를 팁스라고 다시 해서 팁스에다가 넣으면 출력을 하면 이게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데 팁과 토탈 빌이라고 하는 걸 나눠 가지고 팁 레이시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tips.group에 그냥 우리가 day 이렇게 하면 day가 몇 개 카운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리스트를 주는 거죠. 성별과 그 다음에 day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성인데 금요일, 여성인데 토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해당되는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그 멀티플 컬럼에 대해서 그룹핑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원래 앞에서 할 때는 여기에 이제 팁스에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그 컬럼만 딱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룹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데이로 그룹핑하면 나머지 팁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팁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은 하면 그룹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는 카운트니까 이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np.average average 하면 나머지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평균 average를 구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total bill average, tip average 그 다음에 smoker는 yes, no니까 지금 average를 구할 수 없죠. time에 대한 것도 디너냐, 런치냐 이거에 대해서 average 구할 수 없죠. 사이즈는 average 구할 수 있고 tip rate는 average 구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은 tips에 select 해가지고 select 해서 sex, day 그 다음에 tip rate 이렇게 해가지고 NP average 이렇게 하면은 아마 tip rate에 대한 average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셀렉트를 먼저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은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적용시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기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갈로를 열고 갈로 닫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한 후에 그럼 갈로 안에 거는 언제든지 브레이크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팁스에 셀렉트에 그룹에 그 다음에 MP average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도 하고 아니면 갈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죠. 팁 레이스를 우리가 해서 예를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팁을 누가 많이 주는가 보니까 팁을 아까 그룹 원 컬럼으로 했을 때 팁 에버리지가 일요일 날 많이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팁 레이스를 보면 여기에 피메일이면서 금요일 날 왔을 때 팁이 더 많이 준다 그죠? 일요일보다. 그리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이 여기 보면 이제 피메일이 대체적으로 메일보다 더 많이 주는데 목요일은 메일이 더 많이 줘요. 이걸 보면은 아마 이제 목요일 날은 가족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오면서 좀 더 이렇게 후하게 팁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겠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다르게 우리가 그룹핑 하는 것에 조금 다르게 피봇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피봇. 그래서 피봇은 두 개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두 개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 크로스 클래시파이어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룹 할 때 두 개의 것에 대해서 두 개의 아까 우리가 성별 섹스와 데이에 대해서 그룹핑을 했는데 그때 에버리지도 하고 했잖아요. 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뭐 그룹은 꼭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 컬럼에 대해서 그냥 리스트로 쭉 만들면 되니까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카운트를 만드는 건 똑같고, 혹은 또 aggregated value를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두 개의 요구되는 아규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항상 피봇은 두 개니까 두 개인데, 그룹은 두 개를 옆에다가 나란히 세우지만, 피봇은 첫 번째 베리어블은 그리드의 컬럼 레이블을 두고 있어요. 컬럼 레이블. 그래서 컬럼이니까 위에 있겠죠. 테이블에 위에. 그 다음에 세컨드는 로우 레이블이에요. 로우 레이블을 준다. 그래서 두 개의 옵션 아규멘트가 있는데, values라고 하는 것에서 컬럼 레이블을 어떻게 aggregate 할 것인가. 그 다음에 collect는 그럼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aggregate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설명하는 거 좀 어려운데 데모를 보면 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앞에서 팁스라고 하는 것에 그룹 계속 똑같이 했는데, 섹스와 데이 이렇게 해서 그룹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이건 그룹은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멀티플 컬럼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묶음을 딱 주지만, 피봇은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셀렉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면 얘 첫 번째 애가 컬럼이다. 컬럼. female, male. 그 다음에 day라고 하는 애가 row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제 디폴트는 카운팅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똑같은데 얘가 더 컴팩트하게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섹스와 데이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모든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카운트를 쭉 줬지만, 여기서는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이 피메일과 메일에 대해서 요 데이에 대해서 피메일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훨씬 더 컴팩트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값은 피메일의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요쪽으로 보면 female에 대해서 Friday, Saturday, Sunday, Thursday에 대해서 각각 어떤 형태로 분포인지 볼 수 있고, 이쪽 행으로 보면 Friday에 대해서 female은 9명, male은 10명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관계로 보면 이제 두 개의 컬럼들의 관계들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day를 먼저 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컬럼이다. 컬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주는 row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컬럼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를 Friday에 female과 male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female이 여성이 Friday에는 몇 명 이렇게 하니까 Friday는 어떻게 묶을 것인가, Saturday는 어떻게 묶을 것인가, Sunday는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것이 바로 어떻게 묶을 것인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female에 대해서 이 Friday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 보면은 values라고 하는 것이
컬럼 레이블을 어떻게 우리가 애그리게이트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피봇을 써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그죠?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TP라고 하는 것이 있다. TP 하잖아요. 그러면 이 TP라고 하는 애가 이제 지금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계속 테이블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팁스의 피봇에 팩스와 데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갈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엔터를 쳐도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np.average 이렇게 하면 이 사이즈로 우리가 이제 np average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처리할 때 프라이데이에 female에 대해서 aggregation 하는데 사이즈를 np average로 하면은 2.1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 요일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피메일과 메일.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남자 그룹이 훨씬 더 그룹이 크지만, 일요일은 여성 그룹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피벗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사이즈가 아니고 토탈 빌. 근데 그냥 이렇게 토탈 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앞에다가 values는 토탈 빌, 그 다음에 collect는 뭐 su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alues와 collec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 파이썬이 좋은 게 이렇게 이 파라메터에 대해서 값을 줄 수 있죠. 이걸 뒤집어도 되고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피메일, 메일에 대해서 각 요일별로 쭉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일부러 팁 레이스를 만들었으니까 피봇에 하고 팁 레이스 np.average 이렇게 하면 여기에 팁 레이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데이에는 피메일이 메일보다 훨씬 더 팁을 많이 준다. 이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그죠? 근데 Thursday는 메일이 더 준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테이블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먼저 이제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산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그 오퍼레이션을 뭐 테이블 메소드를 쓰거나 펑션을 쓰거나 혹은 array, arithmetic을 쓰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적절하게 골라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스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각 그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 이름이 있는데 One World Trade Center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큰 건물들인데, 이 큰 건물의 재료 머티리얼은 믹스드 컴포지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철강으로 되어 있거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티가 뉴욕시티, 시카고 뭐 이렇게 해서 있고, 높이가 얼마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가 8년 됐다, 48년 됐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게 우리가 뽑아라,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전체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결과.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보면 먼저 결과를 먼저 이해를 하자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기서 각 시티마다 각 시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머티리얼이 나오겠죠. 머티리얼이 믹스드 컴포지트하고 스틸 뭐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 하이트가 가장 높은 것에 대한 건물이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티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스틸 건물과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이 에이지 차이가 얼마냐, 이런 것도 질문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자, 먼저 우리 이제 skyscrapers라고 하는 CSV 파일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거를 그냥 하면 이게 이름, 건물 이름, 머티리얼, 그다음에 시티, 그다음에 높이, 그다음에 이제 언제 완공됐는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질문이 다 age니까, 여기 보면 age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스카이에 미드 컬럼에서 age를 새로 만들었어요. age는 2022에서 스카이 컬럼에 completed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빼주면 age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age를 추가하고 동시에 complete라고 하는 거는 드롭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을 뭔가 다 바꾼다. 예를 들면 하이트를 바꾸겠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이트를 인치 투 피트, 이게 피트죠. 피트 투 미터로 바꿔가지고 새로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롭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지금 피트로 되어 있는 거를 미터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넣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위드 컬럼으로 추가하고, 그럼 동시에 그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드롭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시티에 대해서 가장 키가 큰 높은 건물, 또 각각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스카이의 그룹 가지고
city, 도시하고, 그 다음에 material. 그래가지고 가장 큰 값 하면 max 이렇게 하겠지. 스카이? 아직 읽질 않았네요. 그래가지고 스카이.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대로 그냥 맥스 하면 막 온갖 거에다 다 그룹 해가지고, 하이트 맥스와 에이지 맥스, 네임 맥스는 이게 의미가 없죠. 아마 이게 네임 맥스는 얘가 스트링이니까 문자 중에서 문자 1에서 가장 뒤에 있는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sky 점, select. 보통은 우리가 발로 해가지고, select를 먼저 하면 좋아요. 그래서 city, 그 다음에 material,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려 했는 게 커피. 이래가지고 먼저 select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점 그룹 해가지고 max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죠. city, material, height max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봇, 이걸 피봇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쇼 해서 세 개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거 급하게 빨리 막 타이핑하기 어렵다 하는데, 사실 여기 미리, 여기 이 자료에 웬만한 거는 비슷한 거 다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교재에도 내용이 다 쫙 설명을 쭉 흘러가면서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면 될 거예요. 약간씩 뭐 좀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레코딩 해가지고 다시 올려줄 거니까, 그것도 참조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이 직접 다 타이핑 해보고, 해봐야지 손에 익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y pivot이라는 걸 만들어요. sky pivot은 sky.pivot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material, 그 다음에 city, 그 다음에 height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max로 하고, 그래서 이제 피보팅 하면 이게 이제 city가 있고, 그 다음에 material 가지고 옆으로 쭉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와 믹스드 컴포짓의 스틸, 그 중에 키가 가장 높은 맥스 32. 그러니까 아틀란타에는 콘크리트 건물 중에는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각각의 머티리얼마다 높이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그게 1번 문제예요. 1번에 각 시티마다 각각의 머티리얼의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가 얼마냐 이걸 물은 거고, 두 번째는 각 시티의 가장 오래된 스틸 빌딩과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빌딩 사이에 나이의 차이가, 연식의 차이가 얼마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번. 자, 2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sky p라는 애를 이미 구했으니까 sky p의 컬럼에
steel과 sky P의 컬럼에 콘크리트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게 높이의 차이. 이게 지금 질문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이게 2번, 이게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2번이고, 이거는 딴 거예요. 이게, 각 시티마다, 가장 높은 스틸 빌딩과 가장 높은 콘크리트 빌딩의 높이 차이라고 하니까, 그냥 각각의 스틸과 콘크리트, 지금 이미 구한 거에서 콘크리트와 스틸의 높이 차이를 그냥 구해서, 얘를, 스카이 P의 with 컬럼의 difference라고 하고, 스카이 P의 P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difference라는 걸 구했어요. 얘는 이 스틸에서 콘크리트를 뺀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뭐 3번도 바로 구하면 되는데 자, 스카이에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건물 네임 가장 오래된 건물 각각의 머티리얼에 각 도시에 가장 오래된 각 머티리얼별로 가장 오래된 건물의 이름을 테이블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에 먼저 시티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를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소트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들만 쫙 뽑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각 도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각각 따로 떼서 해볼게요. 해가지고 소트 해가지고 에이지 하고 디센딩을 true. 그러면 이제 나이별로 소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이별로 나오고 그거를 컬럼에 name 하면 name만 쭉 나오고 그 중에 아이템 0 이렇게 이제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오래된 건물의 이름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묶어가지고 소트에 컬럼에 템젤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시티에 대해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스카이에 피봇을 쓰면 된다 이죠. 피봇에 material 그 다음에 city 그러면 이제 material이 컬럼이 되고 city가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name list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해당되는 것에 네임들을 쭉 리스트로
리스트로 쭉 만들면, 이게 지금 각 아틀란타에 콘크리트로 된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있고, 믹스드 컴포지트 리스트가 쭉 있고, 이렇게 리스트가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뽑혔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스카이에 대해서 먼저 소팅을 먼저 해서 나이로 먼저 소팅하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소트를 에이지로 먼저 소팅을 하고, 물론 디센딩을 슈루로 해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봇에 CT에 똑같이 얘를 좀 웃기니까 발로 열고 발로 닫고 해서 스카이에 소트에 피봇 이렇게 하면 이제 소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틀란타 여기 콘크리트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 제일 오래된 게 각각 제일 오래된 게 제일 첫 번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define take the first one. 그래서 첫 번째 거, 리스트 주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거를 뽑아주는 return a. item 0 하면 얘가 제일 첫 번째 거를 뽑아주는 건데, 그래서 얘를 똑같이 부르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하지 않고 네임에 대해서 take the first one를 주면, 이게 이제 방금 이게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해서 피봇을 하면 요것에 해당되는 요 이름에 해당되는 게 쭉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np average, np 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주듯이 여기다가 펑션을 주면 요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 것만 딸랑 빼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첫 번째 애들만 뽑히게 된다, 여기서.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에 해당되는 애가 이 밸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밸류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 리스트가 있다 하면 요 리스트에서 뭐 첫 번째 거 아니 뭔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걸 받으러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각 해당되는 도시마다 각 머티리얼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 나오게 된다. 뭐 만약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가장 높은 건물, 그것도 쉽겠죠. 그럼 우리 에이지 대신에 화이트로 소팅한 후에 그냥 똑같이 적용시키면 가장 높은 건물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면서 그냥 함수에 대해서 익히면 돼요. 이건 아까 방금 했던 거예요.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각 도시마다 각 머티리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보이는 거죠. 가장 높은 건물, 이것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쓰면 돼요. 한번 익숙해지면, 이게 우리가 이제 화이트로 소팅 해가지고 머티리얼 시티 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각 그 도시마다 각 머티리얼의 가장 높은 건물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룹으로 하느냐 피봇으로 하느냐 이게 있는데, 하나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룹을 하면 되고, 만약에 하나의 뉴메리컬 베리어블을 하겠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2개 혹은 더 이상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 그러면 한 로에 대해서 한 로에 각 해당되는 조합, 그 여러 개의 멀티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아주 조합해서 보여주겠다 하면 그룹을 하면 되고, 딱 정확하게 2개 해서 한 베리어블은 버티컬, 한 베리어블은 호리젠털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피봇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잠깐 저장한 후에 그걸 또 다시 처리해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이걸 쓰기 때문에 항상 이 테이블을 조작하는 것에 그룹과 피봇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특히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조인이 있는데, 조인은 2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에 드링크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드링크는 각 해당되는 드링크 음료 메뉴가 카페 어디에서 파는데 가격이 얼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각 해당되는 그 카페에 쿠폰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데서 10% 쿠폰도 있고 5% 할인 쿠폰이 있고, 스트라다는 25% 할인 쿠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개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테이블을 만든다 할 때는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쓰고 뭐 모든 우리가 테이블로 관련된 것들은 다 이런 기법들을 써요. 그래서 드링크라고 하는 것에다가 조인을 하는데 다른 테이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합친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합치는가 하면 양쪽 다 있는, 여기는 드링크에 카페라고 하는 요 컬럼을 우리는 디스카운트와 조인하겠다. 그런데 요 디스카운트에는 이 카페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로케이션, 디스카운트에 있는 로케이션과 이 드링크의 카페를 동일한 걸로 해서 조인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드링크에 카페를 가지고 조인하니까 카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에, 예를 들면 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드링크에 카페에 아샤가 있잖아요. 그럼 아샤에 대해서 여기에 디스카운트의 로케이션에 아샤에 10%가 있고 5%가 있으니까 이 아샤의 밀크티의 프라이스가 5.5, 5.5 똑같이 적고 쿠폰이 10%, 5%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만 있는데, 아샤가 하나만 있는데 여기 2개 있을 때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고, 또 반대로 그 다음에 있는 스트라다 있죠. 스트라다는 에스프레소의 스트라다죠. 그러면 스트라다에 에스프레소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1.75 적고, 그 다음에 스트라다에 25%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카페에 스트라다가 있으면 이 라떼가 있고 3.25가 있고 그 다음에 25%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FSM에 에스프레소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FSM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인했을 때 얘는 없으니까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물론 내부적인 순서는 방금처럼 설명한 것처럼 드링크의 카페에 대해서 먼저 셀렉트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마다 이 디스카운트에 있는 그 로케이션에 있는 것과 매칭이 되면 계속 만들어요, 제너레이션을. 그래서 여러 개를 쭉 만들어서 쭉 쓰는데 없으면 이제 없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는데, 뭐 그걸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아야지 이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매치를 하겠다. 어떤 로우와 매치가 되는지를 보겠다. 근데 어떤 것이 매치가 되는가 하면 이 컬럼에 요 카페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 매치를 하겠다, 조인하겠다.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요 컬럼과 요 드링크의 요 컬럼 2개가 매치가 되는 그 로를 우리 새롭게 생성하겠다. 이게 이제 조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테이블에서부터 칼럼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카페와 로케이션이 동일한 애들에 대해서 쭉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데모를 한번 보면 조인의 드링크가 우리 앞에서 이그젠플 하나 만드는 거 있죠. 리스트에서 만드는 거. 있네요. 자, 요거를 실행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드링크, 카페, 프라이스 해가지고 아까 있던 그 이젠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밑에서 자, 이 드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는 아직 없으니까 디스카운트는 테이블에 with columns 해가지고 쿠폰 퍼센트 오프 make gray 10 25 5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럼을 location 해가지고 make array 아샤 그다음에 아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버클리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버클리에 있는 우리 공학식당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카페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만들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조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테이블 드링크스라고 하는 것에 점 조인 해서 이것의 어느 컬럼 카페라고 하는 컬럼을 쓰겠다. 그래서 카페라는 컬럼을 쓰는데 어느 테이블과 디스카운트라는 테이블을 쓰겠다. 근데 디스카운트 테이블에 로케이션을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눈으로 보면 그냥 뭐 당연히 쉬운데 이걸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이 각각의 파라미터를 뭐가 들을지 알 수 있어요. 조인트가 아니고 조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의 프라이스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프라이스, 드링크, 프라이스, 쿠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프라이스가 있는데 쿠폰을 적용시켰을 때 할인된 결과물을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싶다. 그러면 discounted fraction은 1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combined라고 이름 넣어야 돼. combined 조인을 해가지고 만들고 이걸 우리가 combined 테이블을 하고 우리가 combined 컬럼에 이렇게 이걸 사실 네임을 잘못 쓰면 이거 어려워요. 쿠폰 퍼센트 오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요거를 100으로 나눠가지고, 만약 10% 그러면 1 빼기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실제 이 디스카운트 된 결과를 써가지고, 자, combined에 점 with column 해서 discounted price 하고 combined의 컬럼에 price 해가지고 곱하기 discounted profit 이렇게 하면 원하는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카페에서 2개의 음료를 구입한다고 하면 동일 테이블에 동일 카페로 조인해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테이블을 사용해 가지고 쓰는 테크닉 중에 2개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드링클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조인 하는데 카페를 누구하고? 내하고 나의 카페하고 이렇게 하면 내 테이블하고 조인 하는데 카페가 동일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카페에 아샤의 밀크티가 이건 아니고 이거죠. 여기서 보면 돼요. 아샤의 밀크티에 5.5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밀크티가 있겠죠. 밀크티가 있죠. 근데 만약에 스트라다 같으면 카페 스트라다에 에스프레소를 하고 또 에스프레소, 왜냐면 자기 테이블하고 하니까, 혹은 스트라다에 에스프레소에 라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드링크가 하나만 있는 게 2개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샤에 밀크티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는데 또 밀크티 있죠. FSM 에스프레소 있고 스트라다에 에스프레소 라떼 에스프레소 라떼 이렇게 해서 2개의 드링크와 프라이스를 쭉 나열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쿠폰이 2개 있다면 첫 번째 것은 얼마, 두 번째 것은 얼마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값을 토탈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크티밖에 없으니까 메뉴가, 그러면 첫 번째 쿠폰은 밀크티를 쓰고 두 번째 것도 밀크티를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2개 살 수도 있고 에스프레소 라떼 살 수 있고 라떼 에스프레소 살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죠. 자, 그래서 동일한 컬럼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언더바 2라고 자동으로 레이블이 붙어가지고 컬럼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2개 음료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 거를 조인 한 번 더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런 example 없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 이게 했던 건데 원래 테이블은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컨센서스 데이터죠. 그래서 센서스 데이터, 센서스에 2010년에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마다 다시 조사를 하죠.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계속 2010, 2011 해가지고 9년 동안에 대해서 다 추정을 해가지고 값을 넣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부동산 정책부터 해서 모든 경제 뭐 학생 혹은 뭐 이게 학교 뭐 모든 걸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하고 풀에서 이게 성별, 나이, 그 다음에 2019년에 population estimation 한 것만 가지고 센서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이제 population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센서스의 그룹에 나이, 성별로 해가지고 그룹을 하면 이게 총 102개 나온다, 그죠? 이게 왜 102개 나오는가 하면 0살부터 100살까지 나오죠. 근데 100살 이상일 때는 전부 101에다 넣나요? 100에 넣나? 근데 이제 에이지가 999일 때는 전체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가 102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 위드 컬럼즈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섹스 코드가 0, 1, 2일 때는 각각 코드 데피니션이 0일 때는 남녀 다 합쳐 가지고 나이가 연령별로 파퓰레이션이 있고 1일 때는 메일, 2일 때는 피메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때 셀렉티드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 성별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메일로 체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selected male, selected female. 자, 이렇게 하는 섹스 코드라는 게 있다면 이걸 우리가 조인 해가지고 섹스 코드에 조인 해서 자, 섹스 코드라고 하는 것과 뭐하고 조인 하는가 하면 센서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센서스를 가지고 조인 하는데 센서스에 뭐하고 섹스하고 그래가지고 sort를 age로 sort하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이제 섹스 코드가 0, 1, 2 근데 이 섹스 코드 0, 1, 2라는 의미는 0은 O를 의미하고 1은 메일을 선택했다고 하고 2는 female을 셀렉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설명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조인을 해놓으면 이 코드 임의의 코드에 대해서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부가 설명하는 것을 이 조인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다. 뭐 당연하죠. 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이게 굉장히 초기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14, 15년 해서 1년 동안에 이 공공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요 샌프란시스코에 주위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하고 합쳐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베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그 베이 에어리어에다가 이 자전거를 공유하는 그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빌려가는지, 그 다음에 한번 빌려가면 얼마나 있다가 리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공개 데이터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바이크 쉐어링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픈 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베이 에어리아에 이 자전거 빌려주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한번 간접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메트로폴리탄 트랜스포테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교통국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서 오픈 데이터 챌린지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각각의 참여자가 이 데이터셋을 다양한 방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trip.csv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꽤 커요. 1, 10, 100, 1000만, 10만, 35만 4천 개 정도 있어요. 3개니까 뭐 35만 4천 개 있어요. 예, 이 트립 아이디는 내가 이제 자전거를 한번 빌려갈 때마다 내 아이디를 체크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지고 번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가 듀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빌려간 스타트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시간까지 있고, 굉장히 밤늦게 2015년 8월 31일 날 11시 26분에 스타트 스테이션은 해리 브리지 플라자라고 하는 거기서 빌려갔고, 그 다음에 스타트 터미널은 그 안에 자전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의미하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드 데이터가 있고 엔드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칼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터미널 있고, 바이크 넘버 288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구독자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는 뭐 집 코드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트립 히스토그램을 하는데 듀레이션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찍으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죠. 그래서 트립 소트 해가지고 듀레이션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디센딩 쭉 해가지고 소팅을 해서 듀레이션으로 소팅. 이거 엄청나게 큰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뭐 거의 한 이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애들은 꽤 긴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하루에 빌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훔쳐갔을 수도 있고, 도난 해가지고 이게 로우가 계속 데이터가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게 푼인가? 푼? 이거를 6초인가? 초겠지? 60분, 60시간, 24시간으로 하면 이게 살짝 나오는데 이게 거의 199, 한 200일 정도 된다. 200일. 예. 2014년 12월에 빌려가지고 6월 달에 반납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파일럿으로 했기 때문에, 빌려가가지고 30분 이내에 다시 리턴하면 공짜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우리가 되도록이면 30분 내에 다시 반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별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빼야 돼요. 그래서 커뮤트.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가 출퇴근용으로 하는 것만 뽑기 위해서 trip.where 해서 duration이 r below 해서 30분. 이게 이제 30 곱하기 60에서 이게 초니까 해서 얘만 뽑아가지고 해서 이제 보여주면 얘가 이제 아까 했던 이런 애들은 다 없으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컴퓨터에서 hist duration 해보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쭉 나오죠. 그래서 대략 빌려가지고 얼마 만에 다시 반납하는지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닛 bins는 np.range에 0에서 1800까지 250 단위로 해서 유닛은 세컨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돼서 초당 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 이게 아마 250초에서 250초에서 500초 사이. 예를 들면 이게 높이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0.15라고 하는 것은 얘가 500 빼기 250. 이게 이제 밑변이고 이거에다 곱하기 0. 대략 1호 얼마죠? 1호 그래서 2 대략 이 정도다 하면 대략 한 38개의 트립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데, 커뮤트에 where duration 그 다음에 between 250에서 500 사이를 뽑아가지고 num rows 하면 대략 아까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전체가 129,079니까 이게 한 38%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매 초당 퍼센트니까 이게 지금 요 높이가 0.152라면 여기다가 요까지 이걸 곱하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커뮤트의 num rows 하면 대략 아마 0.38 이렇게 대략 한 38%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 히스토그램이 좋은 것은 얘가 데이터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잘 나와요. 그래서 빈즈를 우리가 한 60개로 하고 유닛은 세컨드.
세컨드 하면 이렇게 대략 이런 형태로 듀레이션이 분포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가장 주로 많이 이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트 스테이션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은 트립에 그룹 해가지고 일단 스타트 스테이션 해서 그룹을 하면 그 다음에 sort count 해가지고 descending은 tru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스타트 스테이션으로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하니까 그게 카운터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센딩으로 소팅을 하면 이게 워낙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14, 15초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칼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26,304 해서 가장 많이 여기서 출발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방금 구한 것에서 트립에 그룹 해가지고 소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칼럼에 스타트 스테이션. 왜냐면 스타트 스테이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하고 나면 이거잖아요, 그죠? 스타트 스테이션. 그래서 스타트 스테이션이라고 해두고 우리가 그냥 칼럼 0번째 거 그래서 아이템의 0번째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걸리네 시간이. 처음부터 얘를 딴 데로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장 스타트 스테이션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예요. 자, numbers of trips between station. 그러면 두 개의 스테이션 사이에 얼마나 트립이 많았는가 뭐 이거 하려면 간단하게 피봇으로 start station end station 이렇게 하면 이제 start station, end station에 대해서 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row가 end station이고 컬럼이 start stat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터 하면 디폴트가 카운트니까 카운트 개수가 나오겠지. 뭐 할 때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데이터가 커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second at foursom이라고 하는 데서 second at foursome 이게 이제 같은 거는 이제 54번은 여기서 빌려가지고 다시 여기에 갖다 준 거죠. 이거는 0도 있다, 그죠? 여기서 빌려가지고 여기서 갖다 준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잠깐 보면 돼요. 예. 맵스. 이게 좀 말고 여기에 이걸 볼까요? 맵스에 이게
이 샌프란시스코 얘기인데, 여기서 디렉션에, 여기에, 예를 들면, 아도브 알마딘, 아도브 알마딘을 하면, 여기죠. 이게 지금 차로 54분 걸리고요. 자전거로 하면은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빌려가지고 여기서 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너무 자전거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근데 우리가 또 아까 어디로 얼마나 끊었나 하면 커뮤트, 여기서 지금 30분으로 끊어봤죠.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것만 끊었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할 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두 스테이션 사이에 가장 빠른 트립은 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테이션에서 이 스테이션까지는 대략 554초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거리로 사용하면 어려운 게, 중간에 이제 뭐 느리게 간 사람도 있고 또 딴 데 볼일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가지고 가장 빠른 트립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략 두 역 사이가 거리가 얼마큼 되고 환경이 어떻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가장 빠른 트립의 몇 퍼센트를 뽑아가지고 그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원래 원하는 목적대로 하려면 여기에 피봇 이렇게 하고 이걸 우리가 듀레이션으로 하는데 민 값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계산해서 듀레이션이 가장 짧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 민을 이게 지금 거의 1분 만에 바로 반납한 거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뭐 97초 만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디스커션이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빅 센터 바트라고 하는 데서 미니멈 트립 타임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5개의 스테이션을 찾아라.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시빅 센터 바트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에서는 뭐 굉장히 길게 돼 있으니까 미리 제가 CC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넣어놨어요. 시빅 센터 바트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from CC에서는 shortest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shortest를 만들려면 그 앞에 아까 일단 여기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룹을 그래서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trip의 select 해가지고 start station 그 다음에 end station 해가지고 얘를 duration으로 그룹핑을 먼저 해요.
그러면, 트립에 스타트 스테이션, 엔드 스테이션, 듀레이션. 지금 이 셀렉트를 해야 되네. 셀렉트를 먼저 하고, 자, 이 셀렉트 했고, 이게 스타트, 엔드, 듀레이션 있고, 그 다음에, shortest라고 하는 것은 duration 그룹에, 이게 이제, 이거는, 원래 한 35만 4천 개의 트립들인데, 스테이션 A, B로 가는 듀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룹해서, 아까 했던 요 스타트 엔드에 그룹을 얘로 그룹을 하고 민 값으로 해서 shortest를 뽑아서 그것을 shortest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스테이션에서 엔드 스테이션으로 가는 그 사이의 것에서 가장 민 값에 해당되는 애만 뽑아가지고 shortest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스테이션에서 엔드 스테이션으로의 민 듀레이션에 해당되는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hortest라고 하는 것에서 where start station을 cc로, 이게 뭐 cc에서 스타트 스테이션인 것을 sort해서 duration min으로 해서 from cc를 하면, 이게 이제 스타트 스테이션이 시빅 센터 바트인 데서 나머지 엔드 스테이션 다양하게 갈 때 듀레이션 민이 얼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5개를 뽑거나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맵을 보면, 맵은 요게 이제 스테이션, 이게 이제 쾌글에 마침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바이크 쉐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에서 모아서 이 각 해당되는 스테이션에 위도 경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레이블 해가지고 네임을 레이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커 맵 테이블 샘플 스테이션 맵 데이터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자동으로 맵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위도 경도 데이터만 있으면 구글에서 자동으로 구글 맵을 이용해서 각각 해당되는 위치에, 아까 시빅 센터 바트 요거죠.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5개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지.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여러분 아마 교통 관련된 어떤 그런 뭐 데이터
경진대 뭐 이런 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 경진대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들 쓰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예, 나머지 뒤에 뭐 디스커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잘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게시판 LMS에다 올려서 그러면 뭐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